반갑습니다. 저는 지에논 에너지에 근무하는 민경천 대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스마트 시티의 신재생 열에너지 도입 방안, 그 중에서도 수열을 이용한 수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그린 뉴딜 정책이 뉴스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우선 그린 뉴딜의 핵심이 뭐냐, 그리고 그 추진 방향, 이 부분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만은 그린 뉴딜 정책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이 네 개가 합작을 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서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7월 14일 엊그제. 근데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다. 이거를 환경부 장관이 이제 직접 발표를 했고요. 청와대에 가서도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린 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그 핵심 중에 핵심이 수열 에너지다. 라는 거를 이제 언론에 여러 차례 발표를 했는데, 그 수열 에너지가 무엇이냐, 이 수열 에너지하고 제로 에너지 시티하고 어떠한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시에 지금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추진 방향을 이미 여러 번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4년까지 40%까지 늦추겠다. 여기서도 역시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러면은 그 수열 에너지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수열 에너지가 무언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정부는 작년 10월 1일부로 그전에도 수열 에너지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는 해수만이 수열 에너지다, 이제 이렇게 과거에 정의가 됐었는데, 작년 10월 1일부터 수열 에너지 범위를 하천수를 이용하는 그 시스템도 수열 에너지에 포함된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이 하천수가 10월 1일 날 포함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는 친환경 수열 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 왜 자꾸 환경부가 나오냐면은,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하천수를 국토부에서 관리했는데, 이게 국토의 문제냐 환경의 문제냐 계속 이제 논란이 되면서 환경부에서 우리나라의 물을 관리합니다. 하천수는 바닷물은 해수부에서 관리하지만은 하천수는 환경부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친환경 수열 에너지 활성화, 이거를 국가적 산업으로 키우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기 보시는 그린 뉴딜 대표 사업 중에 하나가, 강원도에서 지금 그린 뉴딜의 이제 국내 1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춘천에 가면 소양강댐이 있죠. 그 춘천에다가 그 전기를 가장 많이 쓴다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를 6개를 유치를 하면서, 그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냉방열을 소양강 댐의 바닥 아래에 있는 냉수를 공급해서 데이터 센터는 1년 내내 냉방을 해야 되는데, 직접 냉수를 공급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일반 기존의 냉방 시스템은 다른 거는, 기존의 냉방 시스템은 냉동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 춘천 데이터 센터는 냉동기를 돌리지 않고, 소양강 댐에 있는 물이 겨울에는 약 4도, 여름에 제일 높을 때 한 15도 정도 올라가는데, 그냥 열교환만 해서도 충분히 데이터 센터 내부의 온도를 28도가 넘어가면 이제 안 된다고 하는데, 28도 이내로 맞출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냉방할 때 냉방 성능을 이제 COP라고 표현을 하는데, 냉동기를 돌리지 않고 단순히 소양강 댐 안에 있는 심층 냉수라고 하는데, 그 심층 냉수로 직접 냉방을 할 경우는 COP가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존의 냉동기를 돌려서 운영을 하던 데이터 센터로서는 전기 요금이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었는데, COP가 20이 된다는 얘기는 거의 전기 요금에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단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물값은 나갑니다. 근데 물값을 내더라도 전기요금을 내는 것보다는 월등히 비용이 적게 든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춘천시하고 한국수자공사에서 이 정책 이 사업을 준비를 오래전부터 했는데 제 기억에는 아마 지난주에 그 예비 타당성 검토가 완료가 돼서 금년 하반기 중에 착공하는 걸로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하고 춘천시는 이게 성공하면은 춘천시에다가 전 세계 이제 데이터 센터를 뭐 대량으로 다 유치해서 춘천시를 데이터 센터의 뭐 세계적인 어떤 그 대표 도시로 육성한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수열 에너지는 뭐냐? 여기 보시면은 그 이게 지금 불이 안 들어가지고 제가 자꾸 이게 좀 실수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냉방 방식은 그 냉동기를 이용할 때하고 여기 히트펌프를 이용할 때가 있는데 히트펌프는 공기열원 히트펌프가 있고 수열원 히트펌프, 지열원 히트펌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하절기에 공기 온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물의 온도고 그 다음에 땅의 온도입니다. 겨울에는 거꾸로 공기 온도가 가장 차고 그 다음에 물의 온도, 그 다음에 땅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열이 공기열원 히트펌프보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 훨씬 더 효율이 좋다라는 것이 정설인데 그러면 그 수열은 그 중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수열하고 수열에서 그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지열은 냉난방에서 탁월한 성능을 갖고 있지만은 지열이라는 거는 난방을 할 때는 계속 열을 뽑아내면은 처음에 땅속 온도가 15도라고 하지만은 그 지중 온도는 계속해서 하강을 합니다. 그래서 5도까지 내려가는 걸로 다 설계를 하고 있죠. 냉방을 할 때는 계속 열을 집어넣으면은 땅속 온도가 30도까지 상승을 한다라는 걸 전제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수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물은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땅속 지중 온도보다 물의 온도가 여름철에는 더 높고 겨울철에는 더 낮지만은 얘는 그 축냉이나 그 이 추결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항상 하루 종일 똑같은 그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것이 그 수열의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린 그 냉방을 냉동기를 돌리지 않고 그대로 그 하천수 물을 그대로 냉수를 쓸 수 있다. 그러면 뭐 냉동기 돌리지 않기 때문에 COP가 20 나온다. 그러면 뭐 그거보다 더 좋은 냉방 방식은 없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에서도 그 수열을 이용할 경우에 지열 냉난방 시스템에 비해서 이 물 공급이 원활하게 될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보다 수열 냉난방 시스템이 오히려 더 효율이 좋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로다 보시면은 대략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수열을 이용할 경우는 그 공기열을 이용할 때나 기타의 경우에보다 그 에너지 세이빙 효과가 상당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뒤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대한 거는 뭐 이미 다 여러 번 언론에 그 공표가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열 에너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우선은 에너지 절감 및 CO2 발생 효과가 상당히 크다. 지금 롯데월드의 수열 그 냉난방 시스템이 도입이 돼가지고 약 한 7년 정도 가동을 하고 있는데 롯데월드 자체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에너지 절감률은 약 35.8%, 그다음에 CO2 감축이 37.7% 정도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롯데월드를 가끔 이제 방문하는데 그 롯데월드 시설팀 사람들은 롯데월드가 지금 그 제2롯데월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가 연건평이 한 35만 평 되고 아시아에서 제일 큰 건물이죠. 그 롯데월드에 가면은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냉방, 난방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보일러, 냉동기부터 시작해서 없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 시설팀 사람들이 제가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제2롯데월드의 냉난방 설비가 전체를 수열로 해놨으면 참 좋았을 걸 그랬다. 이 얘기를 제가 항상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일러도 돌리고 냉동기도 돌리고 히트펌프도 돌리고 별의별 걸 다 돌리는데
자기들이 돌려봤을 때는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그 운전 이 시스템을 운전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가장 좋은 곳이 수열 시스템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그만큼 이 수열 그 에너지는 건물의 냉난방에서 굉장한 이 파워풀한 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열 에너지 쓰려면 물이 있어야죠. 근데 물이 아무데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물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이제 제약 조건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거를 풀어가면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주요 대도시가 4대강 유역에 다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수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 그 이외에도 밑에 보시면 환경적 효과, 공간적 효과, 경제적 효과. 이게 냉동기를 쓸 때 이제 제일 고민이 뭐 아시는 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냉동기는 반드시 쿨링 타워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쿨링 타워에는 엄청난 물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게 계속 그 순환하면서 공기 중에 그 먼지를 다 빨아들이다 보니까는 거의 수처리를 해야죠. 그걸 버릴 때는 또 폐수 처리를 해야죠. 또 겨울에는 또 날이 좀 추우면은 냉동기 들어오면서 거기서 이제 그 흉이 나오죠. 그럼 또 이제 그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냉방 시스템을 관리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수열 에너지를 사용하면은 그런 쿨링 타워 자체가 없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음 진동이 없고 옥상에 쿨링 타워 쫙 깔아놔야 되는데 옥상이 그냥 그야말로 그 조경 녹지 공간을 만들 수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뭐 수처리, 약품 처리 이런 설비가 다 없어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민원 발생 소지가 다 없어진다. 그래서 이 그 수열 시스템은 상당한 이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수열 활용 프로젝트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는데 그 전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스마트 시티, 수열 에너지 다 이게 뭐 첨단 기술인 것 같고 가장 최근에 개발된 것 같고 하지만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적어도 10년, 20년 전부터 수열을 이용해서 도시 전체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넓은 면적의 여러 개의 건물의 냉난방을 수열 에너지로 이미 공급해 왔다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암스테르담 여기 보시면은 그 면적이 나오고 인구가 나오고 있는데 암스테르담은 가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그 뭐 바다에 바로 붙어 있고 도시 전체가 이게 뭐 사방에 이제 수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쓰기에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이 암스테르담의 경우에 지금 이 수로에 있는 물, 호수에 있는 물을 이용해서 제일 밑에 보시면은 그 호수의 저온수를 이용한 지역 냉방을 가동하고 있는데 지역 냉방의 COP가 10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다가 그 냉방할 때 뭐 COP가 한 4, 잘 나오면 5로 보는데 여기는 10이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이랬을 경우에 에너지 소비는 83%가 절약이 되고 온실가스는 75%가 저감이 된다라는 것을 암스테르담 시당구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2005년부터 가동된 거예요. 15년 이미 15년 전부터 그 상당히 넓은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에너지에 관한 한 스마트 그 시티를 이미 구축한 거죠. 에너지에 관한 한. 두 번째 이제 대표적 사례가 이제 그 스톡홀름 사례인데 스톡홀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바닷가에 있는 도시로서 강이 관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웨덴 그쪽은 그 뭐 우리가 영화나 TV를 통해서 보면은 뭐 국토의 사방에 이제 호수가 있고 강이 있고 한데 여기는 해수, 하수, 호수 및 지하수를 다 이용하는데 전체 지역 난방의 44%를 물을 이용한다. 그리고 이 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력 소비가 기존 시스템 대비 나머지 이제 56%는 기존 시스템으로다가 냉난방을 하는 거고 요 44%는 지역 난방의 44%를 그 수열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전력 소비의 80%를 감축하고 제일 밑에 보시면은 대기 오염물질 50%에서 66%. 이게 이미 88년도부터 94년도까지 얘기니까는 그 몇십 년 된 얘기입니다. 뭐 작년 재작년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고 그 전력 부하를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전체적으로 줄인다. 그래서 이 스웨덴에 가면은 대략 그 우리나라 지금 뭐 서울 수도권에 엄청나게 사방에 이제 그 지역난방공사가 있는데 스웨덴의 지역난방공사의 대략 반은 물을 쓰는 지역난방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역난방공사 하면은 엄청난 건물에 굴뚝이 뭐 한 10개 막 이렇게 서 있고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겨울에 이제 그 이 수증기가 날라오는 걸 다 보시죠. 그래서 지역난방공사가 있는 그 일대는 그 동네에서 아파트까지 제일 쌉니다. 근데 그게 그 시내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권에도.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수열 에너지 관련해서 정부 관계자하고 협의를 할 때는 우리나라도 수도권에 있는 지역난방 그 발전소를 빨리 하나씩 정리하고 그거를 한강변에다가 그 수열을 이용한 지역난방 발전소를 땅에다 묻자. 저는 뭐 그것이 앞으로 5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그 방향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뭐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도 이제 지역 냉난방의 52%를 물에서 공급한다. 그다음에 동경 하코자키 지구 이것도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은 1982년부터 1989년까지 시범단지를 만드는데 이미 가동한 지가 30년이 넘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거를 보러 이제 견학을 가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미 30년 전부터 이러한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국내에는 어떤 사례가 있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잠실 제2롯데월드 아시아에서 제일 큰 건물이죠. 여기에 수열 히트펌프 시스템이 3000RT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는 대략 한 7년 정도 가동이 되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공급 개시 2014년 11월로 되어 있네요. 이 현장의 경우에 그 에너지 사용량, 흡수식 냉온수기하고 수열 히트펌프하고 헬스될 절감량이 지금 35%, 37%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숫자가 이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롯데 자체에서 뽑은 에너지 절감량이 대략 한 35% 이상은 절감이 될 수가 있고 동시에 냉각탑이 없어지면서 600제곱미터의 옥상 면적을 확보할 수가 있고 66톤의 건물 하중을 감축할 수가 있고 연간 7억 원 정도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된다. 그런데 이 3000W가 이 전체의 부하의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롯데 제2롯데월드 전체를 수열 에너지를 했으면은 에너지 절감만 1년에 한 70억 정도 그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양강 댐 용수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 센터에 직접 냉동기를 가동하지 않고 소양강 댐에 있는 물을 직접 냉수로 보낸다. 그래서 16,500RT 정도 24만 톤의 물을 보내서 16,500RT 정도의 냉방 용량을 확보해서 데이터 센터를 6개를 그 소양강 댐물로 다 냉방을 하겠다 하는 것이 금년 하반기에 이제 그 착공이 될 거고요. 환경부 종합환경연구단지 죄송합니다. 여기도 이제 지금 2000RT짜리 요거는 환경부에서 끝났나? 그 시범 프로젝트를 하고 그 이후에도 자료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지금 환경부, 산업부,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LH공사, 그 남동발전, 동서발전, 그 정부 기관이나 정부 산하기관에서는 이 수열 에너지 가지고 뭔가를 한 건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그 준비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이러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시거나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물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국토부가 됐던 환경부가 됐던 수자공사가 됐던 저는 이거를 이제 그 광역 원수망이라고 그러는데 이 수요를 쓸 수 있는 그 인프라를 네트워크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방해가 되는 뭐 법과 제도를 고칠 것들이 많은데 그러한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있고요. 정책 과제 및 전망 제일 밑에 5번에 보시면은 스마트 시티 기획 과정에서 기존의 인프라와의 연결을 통해서 수열 에너지 이용을 초기 단계에 고려한다면 도시 차원의 열 에너지 확보에는 어떤 재생에너지보다 효과적인 에너지원으로 전망된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신도시를 설계할 때는 한강이 됐던 낙동강이 됐던 그 강물을 끌어오는 파이프를 그 신도시 자체에 일정 간격보다 깔아서 건물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건물이든 그 파이프에다가 배관만 연결하면은 수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부의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